러시아 남자들은 외향적이고 뜨겁죠. 키도 덩치도 크고 말도 많고 감정도 숨기지 않아요. 하지만 덩치가 크다고 다 강한 건 아니에요. 때론 겉으론 우람하지만 책임지는 마음은 약한 경우도 많거든요. 반면 한국 남자들은 조용합니다. 감정을 쉽게 말하지 않지만 대신 끝까지 지켜줘요.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선택하시겠어요? 화려한 말 뒤에 숨은 사랑, 아니면 말은 없어도 끝까지 지켜주는 사랑. 3명의 러시아 여성들이 서울에서 만난 진정으로 강한 한국 남자들, 그리고 한국 남자들과 무엇을 했길래 러시아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에 남았을까요? 그들은 왜 자신들의 조국인 러시아를 떠나 멀고 작은 나라 한국에서 정착을 했을까요? 지금 1초만 투자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야기의 반전,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사회 문제를 다루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베로니카입니다. 구독자는 25만 명이 넘고 제가 하는 말 한마디에 사람들의 생각이 흔들릴 만큼 영향력을 갖게 되었죠. 댓글에는 늘 뜨겁고 과격한 토론이 이어졌고 사람들은 제가 얼마나 냉철하게 사회를 해부하는지에 열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제가 성공한 커리어 우먼이라고들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 제가 처음 서울을 방문하게 된 건 단지 일 때문이었습니다. 러시아와 한국의 디지털 콘텐츠 협업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서울에서 열리는 인터뷰 행사에 초대받은 것이죠. 일주일 일정이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딱히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지 체크리스트 하나를 지우듯 다녀가려던 마음이었어요. 우연히 같은 시기에 제 친구이자 톱모델인 일리나와 인권 변호사 카리나도 서울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일리나는 동대문에서 열리는 아시아 런웨이에 참석했고 카리나는 한국과 러시아의 이민자 인권 세미나를 위해 방문했죠. 셋 다 서로 다른 이유로 비슷한 시기에 우연히 같은 도시를 밟게 된 것입니다. 서울이라는 낯선 이름의 도시에서 말이죠. 처음 도착했을 때는 그저 조용하고 단정한 도시라는 인상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내려 택시를 타고 강남 숙소까지 오는 길. 차창밖 풍경은 낯설지만 이상하게 익숙했어요. 도시가 깨끗했고 사람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조금은 딱딱해 보이기도 했고요. 러시아 사람들은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쉽게 말을 걸고 감정을 드러내는데 익숙한데 서울 사람들은 마치 자기 안에 문을 하나 걸어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조용함이 마음을 편하게 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지하철에서 할머니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 버스 정류장에서 자연스럽게 줄을 서는 모습, 카페에서 서로 방해되지 않도록 조용히 속삭이는 목소리들. 하나하나가 작은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그 조용한 배려들이 서울을 서울답게 만들고 있었던 것이죠.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의견이 다르면 크게 말하고 자기 주장을 강하게 내세워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긴 다릅니다. 고요한 물 밑에서 아주 깊은 흐름이 느껴지는 도시. 서울은 겉으로는 말이 없지만 그 안에 있는 정서는 너무나도 섬세하고 따뜻했습니다. 일리나는 도착하자마자 청담동에서 촬영을 했고 디자이너들과의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그녀가 말하길 여긴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지 않지만 눈빛 하나로 감정을 전달해요 라고 했습니다. 카리나는 서초동 법률사무소에서 한국 변호사들과 미팅을 했는데 처음에는 서늘하다고 느꼈던 그들이 끝내 본인의 지친 마음까지 이해해주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요? 저는 패션 디렉터 정혜준 씨를 처음 만난 날 무심한 듯 놓아준 커피 한 잔과 세심하게 저를 배려해주는 행동과 말에 저는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든 울림을 받았습니다. 그의 말은 무척 조용했지만 저에게는 거대한 파문을 남겼습니다. 수많은 언론과 댓글 속에서 살아왔던 저에게 그의 세심한 배려는 저에게 처음 경험하는 위로였습니다. 서울은 그렇게 저희 셋 모두에게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일 때문에 왔던 도시였지만 어느새 그 도시의 온도와 호흡, 사람들의 눈빛과 말투가 우리 안에 잔잔한 바람처럼 들어왔습니다. 마치 오랜만에 만난 잊고 있던 감정처럼요. 곧 돌아갈 예정이죠? 라고 묻는 한국 스태프들의 말에 저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편에서 작은 질문이 일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그냥 스쳐가기만 해도 괜찮을까라는 질문이요. 서울에서의 나날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단순히 볼거리나 먹거리가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도시는 사람의 마음을 조용히 끌어당기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퇴근길에 혼자 한강을 걷다가 갑자기 눈물이 난 날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저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누군가의 자전거 벨소리가 멀리서 들려올 때 마음 깊숙이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고 그 누구도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저를 조용히 받아주는 도시.
바로 서울이었습니다. 서울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저희 셋은 점점 이 도시의 속도에 익숙해졌습니다. 빨리 걷지만 서두르지 않고 침묵 속에서도 교감이 오가는 곳. 처음엔 생소했지만 그 고요한 질서가 저희 마음을 조금씩 정리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일정 중 패션 디렉터 정혜준 씨와 함께하는 인터뷰 촬영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서울 강북의 한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첫 만남은 예상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그날 촬영장에는 불필요한 말이 없었습니다. 보통 인터뷰 전에 팀원들과 장황한 사전 미팅을 하고 서로의 작업 스타일을 확인하며 분위기를 다지는 것이 관례였는데 혜준 씨는 묵묵히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냥 지금처럼 계세요. 그게 가장 좋습니다. 그 한마디가 저를 멈추게 만들었습니다. 늘 콘텐츠 안에서 강하고 또렷한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강박 속에 살아온 저였기에 그냥 있어도 좋다는 말은 꾸밈없이 저를 보고 싶다는 뜻이었고 저는 처음 듣는 위안이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제 유튜브 채널도 제 커리어도 수십만의 구독자도 상관없었습니다. 오직 저라는 사람, 그 존재 자체만으로 괜찮다고 말해주는 듯한 따뜻함이 마음속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일리나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녀는 청담동의 한 디자이너 브랜드에서 화보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 디자이너 노시훈 씨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번 시즌 테마는 감정의 선입니다. 당신의 오늘 감정이 뭐든 그대로 보여주세요. 외모는 이미 충분하니까요. 일리나는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모델이 된 이후 자신의 표정이 아닌 몸매와 비율, 피부톤이 평가의 기준이었던 그녀에게 감정을 이야기하는 디자이너는 처음이었으니까요. 시훈 씨는 그녀의 몸보다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려 했고 그 배려는 촬영 결과물에도 그대로 녹아들었습니다. 사진 속 일리나는 처음 보는 눈빛을 하고 있었고 그 사진은 그녀 스스로도 감동할 만큼 솔직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카리나, 그녀는 강단이 있는 인권 변호사로 항상 논리와 정의감으로 무장한 사람이었습니다. 한국의 이민자 인권 관련 세미나에서 그녀는 임도혁 변호사와 협업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불편했다고 했습니다. 도혁 씨는 너무 조용했고 회의 중에도 큰 의견을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프로젝트가 진행될수록 카리나는 그의 방식이 단순한 소극성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카리나가 한 번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민자 보호 시스템에 대한 한국의 문제점을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관계자들은 무표정으로 그녀의 발언을 듣고 있었고 그 분위기에 카리나는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회의가 끝난 후 도혁 씨가 아무 말 없이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다고 합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오늘 그 말 꼭 필요했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이상하게도 카리나는 울컥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방어하지 않고도 진심을 전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게 되었다고요. 저희 셋은 어느 날 삼청동 작은 찻집에서 만나 각자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세 명 모두 다른 방식으로 말 없는 따뜻함을 경험하고 있었고 그 진심은 너무나 묵직하게 다가왔습니다. 한국의 남자들은 겉으로 드러내진 않지만 그 내면에 확고한 중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소유하려 하지 않았고 대신 상대의 마음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순간 반드시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 혜준 씨와의 촬영이 끝난 후에도 그를 다시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리나는 시훈 씨의 쇼룸에 자주 들러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카리나는 도혁 씨와 함께 추가 프로젝트를 제안하며 자연스럽게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좋은 사람으로 느껴졌던 이들이 조금씩 그리고 확실하게 저희 안에서 더 큰 존재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혜준 씨가 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내일 한강 같이 걸으실래요?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 문자를 받은 순간 제 심장은 크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인연이 단순한 업무 관계를 넘어설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조용히 다가온 진심들이 저희 삶을 바꾸기 시작한 것입니다. 서울에서의 시간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제 안의 기준을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는 제 유튜브 채널에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더 자주 다루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방문기로 시작했던 영상들이 점차 이 도시가 제게 남긴 감정과 깨달음을 담는 공간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는 생각보다 더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영상 속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러시아 남자들은 겉으로는 강하고 유쾌하고 감정을 숨기지 않죠. 사랑에 빠지면 온 세상에 떠들고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행동합니다. 하지만 그 뜨거움이 책임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드물어요. 화려한 말 뒤에 숨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참을 망설인 뒤 이어서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 남자들은 말수가 적고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고요함 속에 아주 묵직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감정 대신 행동으로, 표현 대신 기다림으로 진심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진심이 어느 순간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 영상은 러시아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댓글에는 수많은 반응이 달렸고 대부분은 놀람과 의문, 그리고 약간의 질투가 섞인 반응들이었죠.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남자들이 그렇게 특별한가요? 진짜 감정이 맞을까요? 또 어떤 이는 당신답지 않아요. 베로니카, 너무 감성적이네요 라고도 했습니다. 처음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저를 지지하던 구독자들이 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다시 제 기준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혜준 씨와 보는 시간들, 그의 배려, 그의 기다림은 그 어떤 화려한 말보다 강한 울림을 주었으니까요. 일리나와 카리나 역시 비슷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일리나는 파리의 유명 브랜드에서 새로운 화보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곳은 그녀가 모델을 시작하며 꿈꾸었던 무대였습니다. 처음엔 무조건 가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한국에서 시훈 씨와 함께 준비하던 감성 기반 브랜드 론칭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브랜드에는 그녀의 감정이, 그녀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파리에서는 그녀가 그저 몸으로만 소비되었지만 서울에서는 마음이 디자인에 반영되고 있었습니다. 카리나는 UN 산하 국제인권회의에서 특별 발표자로 초청받았습니다. 세계적인 무대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였고 러시아로 돌아가 그녀의 커리어를 다시 도약시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죠. 하지만 도혁 씨와 함께하던 한국-러시아 인권협업 프로젝트도 막 시작된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도혁 씨는 세상 앞에서 큰 소리를 내지 않아도 옆 사람을 따뜻하게 지켜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세 명이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엔 남산 아래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였어요. 세 사람 모두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선택을 앞둔 무게, 성공과 사랑 사이에서 느끼는 혼란, 그리고 점점 커져가는 한국이라는 도시에 대한 감정들. 내가 이렇게까지 흔들릴 줄은 몰랐어요. 일리나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만난 사람들, 이 감정 그냥 스쳐 지나가기엔 너무 커요. 카리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이 도시가 너무 조용해서 불편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조용함 속에서 제 마음이 치유되고 있다는 걸 느껴요. 저는 침묵하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만약 우리가 선택하지 않는다면 이 감정들은 그냥 사라질까? 아니면 우릴 기다려줄까? 그 누구도 쉽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은 원래 확신을 가지고 시작되지 않으니까요. 다만 그날 저녁 저는 혜준 씨와 다시 한강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는 여느 때처럼 말이 없었고 저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물었습니다. 만약 제가 다시 러시아로 간다면 당신은 저를 기다릴 건가요? 혜준 씨는 한참을 침묵하다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기다리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이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 말은 그 어떤 화려한 고백보다 제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책임 없는 말이 아닌 온전히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 그 속에 저는 진짜 사랑이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 저희 셋은 결정의 순간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더 큰 무대, 더 많은 기회, 더 빠른 성공. 그리고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사람, 있는 그대로의 저를 받아주는 도시. 서울은 이제 단순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택의 기준이 되었고 사랑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모든 일정이 끝난 후 저는 인천공항에서 비행기 티켓을 두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러시아로 돌아가면 유럽 미디어 캠페인의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제 채널은 더 큰 네트워크에 편입될 가능성도 생긴 상태였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제가 가야 할 길은 정해져 있었죠. 하지만 혜준 씨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기다리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당신이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 말 속엔 소유하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대신 진심과 신뢰만이 담겨 있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게 필요한 건 더 많은 조회수도, 더 큰 무대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있는 그대로의 저로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누구의 기대에도 맞추지 않고 제 속도를 따라가는 삶을요. 결국 저는 러시아행 티켓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혜준 씨에게 말했죠. 저 여기 남을게요. 그는 말없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미소 하나가 어떤 말보다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일리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파리의 제안은 거절하고 대신 시윤 씨와 함께 서울 청담동의 작은 쇼룸을 열었습니다. UNI라는 이름의 브랜드로 그곳은 단순한 옷가게가 아니라 사람의 감정을 입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옷을 입히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입는 디자이너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카리나는 도혁 씨와 함께 서울에 남아 한러 인권교류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민자와 다문화 가정에 대한 법률 자문, 통역 지원, 심리 상담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 위해 하루하루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여긴 말이 없지만 실천이 있어요. 사람을 먼저 보고 말보다는 행동으로 믿음을 주는 곳이죠. 세 사람 모두 이제는 서울에서의 삶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여전히 완벽하게 한국어를 구사하지는 못하지만 누군가 손짓만으로 마음을 읽어주는 이 도시에서는 언어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관계들이 여기에는 존재하니까요. 그리고 얼마 후 저희는 각자 한국 전통 방식으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혜준 씨와의 결혼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날 붙잡지 않았지만 대신 날 믿어줬어요. 그게 사랑이란 걸 이제는 알아요. 그 말을 마치자마자 혜준 씨가 눈을 살짝 감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조용한 몸짓 하나에도 저는 수천 마디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결혼식에는 일리나와 카리나, 시윤 씨, 도혁 씨, 그리고 저희를 응원하는 많은 한국 친구들이 함께해 주었습니다. 각기 다른 언어, 다른 문화 속에서 만난 사람들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모두가 하나의 마음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 저는 유튜브 채널을 완전히 개편했습니다. 이제는 한국의 일상과 문화, 사람들의 이야기를 러시아어로 소개하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려도 있었지만 놀랍게도 러시아 시청자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그들은 서울이라는 도시의 고요한 진심에 감동했고 저를 통해 한국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구독자는 이렇게 댓글을 남겼습니다. 당신을 보며 생각하게 됐어요. 행복은 결국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주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닐까 하고요. 그 댓글을 읽으며 저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금 제 삶은 정확히 그런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서울은 더 이상 낯선 도시가 아닙니다. 말은 통하지 않아도 마음은 오가는 곳, 겉으론 조용하지만 깊은 울림이 있는 사람들과 살아가는 곳,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준 사랑이 있는 도시입니다. 때때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러시아행 비행기를 탔다면 제 삶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아마도 더 많은 기회를 향해 달려갔겠죠.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처럼 제 마음이 단단해지고 이렇게 평온한 행복을 느끼진 못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서울은 그렇게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진짜 저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고 소리 없는 진심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질 수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베로니카처럼 선택하실 수 있겠나요? 성공과 명예가 보장된 러시아로 돌아가는 대신 말 없이 손 내밀어준 단 한 사람을 위해 서울에 남기로 한 그녀의 결정.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로 베로니카와 같은 이야기를 더 많이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K 감동탐험입니다.